베이비 부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원하는 분들께 책 한 권을 소개한다면 저는 50 플러스 마케팅을 추천합니다. 50 플러스 세대를 대상으로 비즈니스에 반드시 필요한 8가지 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50 플러스 마케팅은요, 2005년에 프랑스의 장 폴트리게가 만든 책입니다. 50대 이상에게 팔아라는 책인데요. 이 50 플러스 마케팅에는 시니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특히 시니어 비즈니스를 어떻게 접목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장 교과서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이 책에서 소개한 8가지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주목한 부분은요. 클린턴 대통령이 1997년 52세가 됐을 때부터 보청기를 사용했다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미국 비단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52세 정도인데도 벌써 보청기를 쓸 정도로 이런 노화 과정과 신체적 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핵심적인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홀로 된 여성에 주목하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 7년에서 8년 더 산다고 했는데 오늘 KB국민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10년이라고 늘었습니다. 홀로된 여성은 대부분 남편들이 했던 재정, 보험, 과세에 대한 결정을 자신이 하게 됩니다. 현재의 그런 부분들과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인데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을 보면요. 역할이 예성적인 역할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살림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재정이나 보험, 과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혼자 남는 식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홀로 남은 여성들에게 어떻게 조언해야 할지를 파악하고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특히 대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은퇴자 협회에서도요, 교직원 대상으로 모임을 만들고 이제 3,800만 명이 됐는데 가장 큰 시작점이 이런 분들을 위한 세무 상담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홀로 남은 여성들의 재정보험 과세에 대한 이런 시장을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이제 신탁이라 그러죠. 남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상품에 있어서도 점점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요. 50 플러스 마케팅에서는 75세에서 84세, 그러니까 이제 많이 고령화가 되셔서 이제 주로 몸이 조금씩 불편해지는 나이인데요. 그때는 이제 집에 있는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음식과 건강 외에는 좀처럼 돈을 쓰지 않는데 다만 집에서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현재도 시니어들은요, 약 65세 이의 노인들을 정의한다면 약 70% 정도를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75세가 되면 비용도가 더 높아지죠. 그리고 몸에 이제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집으로 찾아와 도와주는 서비스가 대단히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2005년에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홈 배달 서비스 이런 부분이 시니어 부분에서 특히 고령화된 시니어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신체 노화를 좀 구체적으로 밝힌 부분인데요. 그때 당시에 45세가 되면 원시가 대부분 생겨서 안경을 착용하고요. 60세가 되면 청력에 문제가 생기고 85세가 되면 남성의 25%, 여성의 40%가 요실금을 겪게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령화가 되면 이 인구가 늘어나면요. 누구나 눈의 문제, 청력의 문제, 그리고 요실금의 문제는 굉장히 상식적인 게 되겠구나. 그리고 특히 요새는 치매가 약 80세, 75세 이상 되면은 약 10% 정도가 또 치매 인구가 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시장의 파이가 클 수 있구나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은 50 플러스 마케팅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다뤘는데요. 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시의 선진국에서 50대 이상 연령층이 신차 구입의 한 50%, 최고급 자동차 구입의 70%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보더라도요. 물론 젊은이들이 요새 파격적인 할인이나 렌트 이런 걸로 외제차를 선호하긴 하지만 정말 최고급 자동차나 이런 구입 경제적인 여력을 가진 부분은 50 플러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운전에 대한 고령자 운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요새 새롭게 등장할 무인 자동차라든지요, 친환경 자동차, 신차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생활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요, 차가 10년 또는 길게 해서 20년까지도 제 주변에 봤는데요. 그 위에는 한번 차를 바꾸는 타이밍이 오게 되죠. 그랬을 때 어떠한 이러한 그 차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고급차를 선호하는 부분도 상위 한 10% 내외 부분에서는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목할 것은 지금은 이제 많이 일상화됐는데 50 플러스 여성의 71%가 립스틱을 사용한다는 부분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어르신이나 노인이 무슨 립스틱을 써 이런 것이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었죠. 근데 지금은 저도 인터뷰를 해보면요, 많은 사람이 노인의 정의는 약 75세 이상, 80세 이상으로 올려놓고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막상 또 그런 분들을 보면 또 그분들도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유엔의 정의처럼요, 정말 그 뭐 60세나 이런 거는 그냥 중년, 뭐 장년 이런 정도의 느낌인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 특히 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더욱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바뀔 겁니다. 팩하는 남성이라든지 립스틱을 쓰는 여성이라든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이분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 배달 서비스 앞에서도 이제 집으로 차량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요. 그 2005년 당시니까 프랑스의 모노프릭스 슈퍼마켓 체인에서는요, 그때 당시에 가정 배달 서비스를 도입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50대 이상이 약 뭐 50대 이상의 33%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카트 같은 경우도 마트 같은 데 보면요, 이제 끄는 것이 이제 신체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굉장히 불편함을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 가정 배달 서비스를 하게 될 거고요. 요새 우리나라처럼 뭐 택배가 굉장히 발달하고 경쟁하는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니어들은요, 정중한 서비스를 정말 대단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특별한 고객이 된 듯한 느낌을 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그 가정 배달 택배 서비스에 집중할 때 빠른 배송 이런 거에 집중할 다음은 뭐냐? 시니어를 위해서는요, 정중한 가정 배달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느 이제 시니어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건데요. 집에 신발장에는요, 50에서 59세, 특히 이제 건강하고 활동력 있는 분이죠, 편한 중년 신발이나 슬리퍼가 아니라 나이키나 리복 운동화로 채워져 있다라고 당시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을 보고 저를 보더라도요, 정말 이제 필요한 것은 운동화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스레빠 같은 슬리퍼 같은 것들은요, 그 발 건강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오래 걸으면은 뭐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면 정말 그 옛날에 불편하던 그런 구두 이런 것을 대신해서요, 이제 운동화 쪽으로, 특히 세련된 운동화, 그리고 기능성 운동화, 목적에 맞는 운동화로 운동화가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여름에 선글라스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시니어가 늘듯이 마찬가지로 운동화에 대한 사랑도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 오늘 얘기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네, 자연스러운 노화, 그리고 여성 금융을 조언하는 것, 집으로 오는 서비스, 원시, 청력, 요실금과 같은 신체적인 변화들, 그리고 신차, 무인차, 고급차 이런 것을 선호하는 그 차에 대한 것들, 립스틱, 그리고 정중한 가정 배달, 운동화 이런 것들을 집어봤습니다. 이거 외에도 시니어 마케팅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50 플러스 마케팅은요, 저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분석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중시합니다. 물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2005년에 준 컨셉인데요. 건강, 그리고 현금 흐름, 그리고 시간이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컨셉으로 시니어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특히 이제 우리와 그 선진국가의 그 고령화 격차나 이런 수준을 봤을 때 지금쯤 다시 필독하시는 것도 고령화 시대 시니어 라이프 또는 시니어 비즈니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아직까지 유용한 그 깊이 있는 그 원칙을 설명하는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매주 화요일, 목요일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